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6% 하락, 코스닥도 0.65% 하락 마감을 해줬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좀 괜찮게 해줬는데, 우리 증시가 오늘 뭐 미증시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도 초전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렸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뭐 하루 뒤늦게라도 좀 따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이런 식으로 추세의 어떤 하단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구간에 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좀 악재가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왔어서 이제 초전도체 쪽으로 쏠렸던 수급이 초전도체 때문에 좀 밀렸었던 뭐 2차 전지나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 수 있기를 내일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전도체 테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초전도체 테마 vs 다른 이제 섹터, 이런 식으로 수급 구도가 잡혀 있어요. 그 안에서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초전도체가 오르면 가장 사실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피해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반대로 초전도체가 또 내리면 2차 전지들이나 뭐 로봇이나 최근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면서 어떤 그 수급의 시속 게임이 이루어졌던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LK99 연구에 참여했었던 김현탁 교수,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터뷰나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으신 분인데, 미국의 빅테크 빅4 기업 중에 한 군데서 지금 LK99 연구에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큰 이슈죠, 큰 뉴스죠. 그래서 갭도 오늘 뭐 신성 델타테크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고요. 파워로직스도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갭 많이 띄우고, 오전에 뭐 거의 신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또 잠그는 모습까지도 보였었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많이 풀리는 모습이랑 상 잔량이 조금씩 간당간당하게 줄어드는 모습들. 파워로직스가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살짝 이제 투매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호가창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오후장에 뭔가 쏟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조금 들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미국 연구진 쪽에서 뉴스 기사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초전도체 아니다, 게임 끝났다, 게임 오버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야, 뭐 초전도체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좀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고, 얘가 이제 일단은 LK99에 대해서 8월 말에 제대로 다시 발표를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지금 입장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8월 말이면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일단 뭐 아직까지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까 김현탁 교수가 말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어떤 연구 참여 사실이 뭐 실제로 뉴스가 또 나온다라거나 하면 뭐 다시 또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뭐 흐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워낙 이제 고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고점 구간에서는 조금만 툭 하고 건드릴 만한 악재가 나와도 이제 종목 자체가 이제 테마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초전도체 테마는 오후장에 너무 고점에서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다가 기간 조정과 뭐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가 뭔가 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뭐 또 다시 급등을 하던지, 그러니까 이 테마는 완전히 이제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뭐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영역 외에는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눌림목 구간 안에서 어떤 뉴스가 또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급락에 의한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오늘 뭐 서남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분봉상에 보면은 반등 시원하게 엄청 다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뭐 작아 보이지만 여기도 보시면 한 16%짜리 여기가 아마 5일선 근처였을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여기가 아마 5일선 근처였을 건데요. 20%짜리 반등 나왔고 여기가 아마 11선 근처였을 거예요. 여기서도 뭐 한 15%짜리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등주가 이제 급락 투매가 나올 때 뭐 3일선이나 5일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나왔다. 여기서는 서남 한 11선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하한가 풀리고 모델 개파락했다가 하한가 개파락했다가 11선 근처에서 반등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면 뭐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영역에서는 요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 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 이대로 그냥 조금 잠잠하게 요런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혹은 이런 식으로 졸졸이 타다가 이제 8월 말 아까 말씀드린 LK99 뭐 이렇게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입장 발표를 했었던 8월 말이니까 뭐 8월 중순이나 중후반 정도 돼가지고 또 뭐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은 어찌됐건 회사에서 뭐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공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요. 혹시 어떤 눌림목 구간 안에서 공략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엊그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델타테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얘가 앞으로도 뭐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분 관계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 정도가 저는 실제로 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퀀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퀀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NS 벤처캐피탈인가요? 네.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나중에 좋은 눌림목 구간에서 얘가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요런 식으로 좀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뉴스 체크 좀 잘 해보다가 혹은 아까 말씀드린 8월 말쯤에 발표될 그쯤 해가지고 일정 맞춰서 얘가 뭐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초전도체 테마는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얘네들이 좀 빠지면 지금까지 수급을 좀 많이 뺏겼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러니까 엊그제 방송에서 저는 여기서 좀 초전도체가 좀 죽고 얘네들 이제는 좀 가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전도체가 어제 또다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얘네가 하루가 더 밀렸죠. 그리고 나서 초전도체가 오늘 죽으니까 그때서야 다시 반등을 시키는 모습. 이제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장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HN도 제가 뭐 요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쉽게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닥권에서 요런 어떤 구간을 뚫고 올라왔는데 얘가 쉽게는 못 죽죠. 최소한 여기나 한 15만 원 구간까지는 저는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여기서 가좀 딱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가격대는 좀 지켜주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나갔으면 참 예쁜 그림이었는데 어제 하루 이렇게 또 빼버렸죠. 그래서 21선까지 이탈하면서 이대로 끝나나라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어제 저점 잡고 일단은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까 지수가 이제는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로 지수를 반등시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정도 또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포스코랑 에코 쪽에는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금양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여기를 이탈하는지 이 구간을 좀 지켜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워주는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제 관점에서는 2차 전지가 뭐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그리고 뭐 로봇이나 AI 요 순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로봇주랑 AI주들은 2차 전지랑 좀 죽을 때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진 로봇도 오늘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조정이 좀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 과열 공시가 안 떴네요. 아직은. 아무튼 여기서 더 오르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날 방송에서는 전고점 아마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14만 원. 바로 한 방에 일단은 14만 원을 좀 뚫어줬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한번 뚫어놨으니까 뭐 살짝 좀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간지 아니면 이 눌리는 구간 안에서 얼마나 눌리는지를 잘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물론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음봉이 좀 나와주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 안에 있는 AI 관련주들도 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8월 24일 날 네이버 AI 하이퍼클로바 런칭 이슈도 있고요. AI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좋은 종목을 좀 잘 골라서 뭐 셀바스 AI도 뭐 이런 11선 눌림목 구간 코난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121선에서 이제 안착 시도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죠.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오전에 한미반도체랑 뭐 이스페타시스가 반등이 일단 한 번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21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지지를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다시 5만 원을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거의 한 4일 동안 음봉이 나왔고 오늘 이 하락을 살짝 이제 돌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좀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한미반도체랑 이스페타시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주도 최근에 뭐 이제 2차 전지 로봇 AI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휴마시스가 반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짓고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면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좀 마감해주면 재차 이 121선을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좀 이제 추적을 해봐도 괜찮을 거는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뭐 이렇게 좀 사이드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재료 자체가 뭐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어떤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구간 안에서 그냥 반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단발적인 재료 정도로 파악하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섹터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초전도체랑 뭐 이제 나머지 섹터 종목들, 2차 전지를 대표한 섹터 종목들의 어떤 수급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제 어떻게 흐름이 좀 나올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전도체가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말 도깨비 같은 녀석들이라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장중에 뭐 초전도체 애들 움직임 잘 파악하면서 제 섹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내일장부터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로봇, AI 요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메인이지 않겠느냐.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